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본색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김한 한겨레 21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 막 이렇게 저도 주제들 보다 보니까 이 원고에 나와 있는 주제들 말고도 너무 많던데. 이거는 이미 올드해졌어요. 이게 어제 나온 주제들이었는데 다 올드야. 오늘 새로 해야 돼 다. 네, 어제 뉴스타파 보도도 상당히 재밌는 보도가 있고. 창원산단. 예, 창원산단 명태균이 네. 서로 그 신성범 그러니까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었나 보죠. 어쨌든 신성범 씨가 제일 그 명태균 씨하고 친하다고 들었고요. 그러면서 카이 항공우주산업 네. 이 취업 부탁을 한 거죠. 취업 청탁을 한 거죠. 내가 본인도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한 거고. 맞아요. 내가 의뢰인하고 나의 의뢰인이 카이의 상대 경쟁사였어요. 아 그래?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데도 정말 이해할 수 없게 카이한테 번번이 지는데 그 안에 끼어 있는 이 국가기관이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이 국방부가. 예. 그래서 나는 정말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내가 그 저번에 했었던 것은 내가 이겼었었는데 이번에 했었던 건 내가 져서 아니, 도대체 이 걸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질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막 그랬더니 카이는 이제 정권을 얻고 이제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상황이 됐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카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과 모든 일을 다 봤어요. 카이가 자격이 안 돼도 거기서는 그 카이를 선정해주고 예. 카이에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조치를 받아. 행정 조치를 받아. 여기 6개월 동안 참여하면 안 됩니다. 부정경쟁 뭐 이런 거 해도 그거 무관하게 또 다시 여기 들어와서 또 계약을 체결하는 1순위가 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된다. 이 정권 하에서는 안 된다. 내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 내가 이 정권 끝나고 나서 보자. 근데 진짜 이제부터 슬슬 나오잖아. 그 라인에 이게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방위 산업 쪽이 저도 그 과거에 취재를 해봤는데 카이 같은 업체들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돈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 돈이 대개 이제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페이퍼 컴퍼니가 이게 국외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예, 서로 간에 이제 그 조세나 이런 거 커미션도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상당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거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네. 예, 진짜 너무너무 지저분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내 진짜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설명하면서 나는 확실히 알려주고 싶어요. 그 PC에 나는 봉지욱 기자가 너무 정통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 PC에 무슨 기업들과 뭐 이런 그렇게 하면서 불법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 그게 이제 정통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불법의 사실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스캔들이나 어떤 추잡한 일들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네. 뭐 이런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이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진실을 보여주는 데는 가깝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수사기관에 의지 문제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어떻게 그 카이 방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건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내내 뭐 예를 들면 카이가 이슈가 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카이는 명태균이 취업 청탁을 하면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구조가 됐는가라고 놓고 보면 그 이제 지금 같이 물려 있는 창원산단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방산이나 뭐 이런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이미 이제 보도가 나왔던 뭐 그 하나 K9 자주포나 이런 예산 같은 부분들도 명태균 씨가 관여를 했다는 거고라고 하면 지금 이제 수사기관이 명태균 씨가 무슨 선거 조작하고 여론 조작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국정농단을 벌였는지를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강행국장도 그렇고 나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부분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창원산단 관련된 문제도 창원지검에서 아직 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에 나왔던 명태균 씨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창원시 고위 공무원, 뭐 저희도 취재했던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도 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가려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고 많이 남아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사실상 고의 지연 혹은 방기해 왔다 이런 점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고 넓어 보이는 게 제가 그날 이제 그 뉴스토마토에 의해서
MC라고 이제 M모 씨라고 나온 그날 예. 혹시 예, 그 장성철 소장님 등과 함께 예. 이 자리에서 이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요 옆방에서 아무튼 예. 뭐 스픽스에서 예. 방송을 했을 때 이제 장 소장님이 처음 이제 뭐 이분의 이제 실명을 거론하고 뭐 이랬던 날인데 그날 이제 그 다른 국민의힘 쪽 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는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 이름이. 근데 명까지만 얘기해도 알더라고요. 그분이. 예? 아, 명태균이 딱 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미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 영남권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은 대개나 아는 사람인 겁니다. 명태균 씨를. 그렇죠. 대개나 알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은 방금 이제 신성범 의원 말씀도 하셨지만 명태균 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은 전현직 국회의원이 최소 13명인데 이 중에 11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었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지금은 어쨌든 언급하신 게 신성범 의원이 이제 카이에 이제 그 인사청탁하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지만 본인이 그거는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네. 인정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신성범 의원이다라고 나온 거지만은 나머지 13명은 뭐 국밥이나 먹자고 그랬겠습니까? 다 용건 있고 했으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3명이 최소 13명 그중에 11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을 거다라고 의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대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창원 산단의 정보를 2달 전에 미리 창원시 공무원으로부터 명태균 씨가 넘겨받아서 이거를 가지고 김종양 의원 그리고 박완수 전 이제 도지사 측에 준 것 같은 그러한 의심.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양 측근, 박완수 측근이. 그러면 측근들만 샀느냐? 그리고 이게 뭐 차명이나 이런 것도 있을 그렇지.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수사의 눈으로 보면은 여기 무슨 스캔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파워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명태균 씨는 우리가 다 알듯이 뭐 당연히 이제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 PC를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문고리들이 있잖아요. 특히 김건희 문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문고리, 윤석열 문고리, 황종호 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황종호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해 그렇죠. 동해 황 사장 아들이죠. 동해 황 사장 아들이지. 황 사장 아들하고 나눈 이 얘기한 카톡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가? 있더만요. 실제로. 당연히 있겠죠, 그거는. 네.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거기 뭐 맨날 드러나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이 황 사장 아들인 황종호 씨하고 이 주고받는 메시지나 이런 것도 나온 것이고. 그것도 있고 유경옥 씨라고. 그렇죠. 이거 이제 코바나 쪽 라인 아닙니까? 유경옥 씨도 어디서 들었던 게 차상병 사건 때 이 사람도 그 전달해 줬던 사람이 유경옥 씨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게 네.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접근이 안 되던 핵심 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정호도 그렇고 네. 언론들이 이제 접근하고 싶죠. 예를 들면 이 여기가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거 안 됐는데 명태균 씨가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서 이들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런 점들이 저는 이 명태균 씨의 위상 뭐 이런 것들을 새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경옥 씨라는 사람이 네. 행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22년 6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카톡을 이제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 사람이 김 여사 그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이라는 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명태균 씨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매우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연락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그렇게 시켰겠지. 자기의 그냥. 그거를 편하게 수족들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기환 씨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대통령 관저에서 나가서 아크로비스로 가려고 하고 있을 때 2명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기환 대표가? 네, 정기환 자기가 이제 취재한 내용이 오케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예. 그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원래 코바나 컨텐츠 출신 행정관들인 거예요. 아,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다 수족처럼 지금 부리고 있는 중인데 예. 요 때는 가장 힘이 셀 때예요. 2022년 6월이면. 그렇지. 그러면은 이때 그렇죠. 가장 실세인 이 유정옥 행정관하고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를 매우 크게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의 입이었다는 거지,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랑 뭐 명태균이 직접 주고받은 것만 따질 게 아니라 김건희 주변에 있는 수족과 같이 부리던 사람들과 또 명태균이 얼마나 서로 주고받았는지 이걸 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나오자 그런 거 나오잖아. 그렇지. 자기는 그 부분이랑 자료에. 저는 이 보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뭐 계속 보도해 왔지만
박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박안수 김건희 정도였어요. 관련해서도 김건희가 원래 경남도지사를 윤한홍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김건희가 윤한홍을 주저앉히는 녹취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지. 윤한홍은 여사님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누가 나갑니까? 박안수가 나갔어요. 2022년 7월 달부터 도지사였어요. 그 전에는 의원이었고. 근데 이 창원 산단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창원시는 20만 평 정도의 콤팩트한 산업단지를 하려고 했어요. 작게 그 창원 대학교 뒤에. 그렇지. 근데 이거를 야 20만 평짜리 산단이 안 돼. 어딨냐? 이거를 한 100만 평 넘어야지라고 직접 지시한 거. 그 지시를 어디서 했냐? 전 직원 조례에서 했어요. 그래서 박안수가 창원시장이 말하자면 창원에 이제 창원시청이랑 경남 그 도청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창원시장이 경남 정가에서 완전 도지사한테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부랴 이거를 늘립니다. 그 부지를 늘릴 때 명태균 씨가 부지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 창원시 고용공무원과 관계라서.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박안수 측근이 뭐 차명으로인지 측근인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투기를 했다 만약에 이러면 대한민국에 이런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투기 현관에 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공직자가 어딨냐는 거죠. 아니 최상목 있잖아요. 아니 최상목 있잖아요. 환율 방어하는 사람이 환율을 조작 거의 뭐 1,450원 선 야 계속 갈 거야. 그러니까 미국 이게- 국채나 사야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부산시장, 네. 그다음에 무슨 뭐 그 당시에 이제 이 당 대표는 뭐 이준석 이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뭐 또 선거 나가는 사람들 이런 어쨌든 선거 나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론조사 뻥튀기 해가지고 다 구워 삼고 그걸로 이제 뭐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는 영남권에 가가지고는 무슨 뭐 이런 인사청탁 들어주고 그 다음에 창원산단 관련해가지고 이거 정보 입수해가지고 또 이 같이 공생관계를 만들고 공직자들이랑 이렇게 해먹고 저렇게 해먹고 이런 거를 추가하고 다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하는 공생관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러니 이 사람들이 특검을 이런 이유로든 저런 이유로든 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이 윤석열이랑 이제는 전 정권이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때 여당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걸 수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무슨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하고 싸우고 뭐 어쨌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나중에 지금 이제 경선도 나가고 뭐 이래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대표였을 때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계속 버팅기고 거부권 행사하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계엄령까지 선포하고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 일으키고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앞으로 한도 정말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부정부패 행각과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겁을 안 내는 것 같아요. 겁을 안 낼까? 네, 지금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씨는 자기네가 억울하고 피해자고 자기 편에 아직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배신감을 느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자기네들을 배신한 배신자들 내가 절대 안 잊어버린다. 누가 배신자? 다 한동훈인가? 일단 한동훈은 뭐 무조건이고 네. 현재 재판관들 중에 3명이 다 배신자예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자기한테 그렇게까지 죄송합니다. 알랑방구를 끼다가 네. 이제는 입을 싹 씻어버리는 사람들 다 배신자죠. 그러네. 그리고 경호처에서도 자기한테 이제 그동안 충성맹세하면서 보였다가 이제는 완전히 딱 뒤로 돌아서는, 그래서 해임하라고 건의했던 그런 사람들 다 배신자인 거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배신자가 지금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데 검찰도 배신자예요. 윤석열 씨가 보기에는. 아, 그렇구나. 자기를 그동안에 지지해줬던 사람들 중에 검찰도 배신자, 자기네 법조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중에 또 배신자, 지금 사방이 다 적이고 사방이 다 배신자예요. 근데 이 배신자들을 몽땅 다 커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굽니까? 이완규입니까? 극우. 야, 이완규는 지금 흔들리고 있대요. 아, 흔들리고 있어요? 네, 이완규 네. 솔직히 여기 지금 막차를 타가지고 자기가 뭐가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 어차피 헌재에서 유명 안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해주세요. 이완규 혼자서 이완규 유명 안 헌재 될 거예요? 유명 안 될 거예요. 유명 안 될 거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저 뒤에 있는 구구는 누구예요? 아니 그 극우 유튜버들을 말하는 아, 거지. 극우 유튜버들. 전환길 데려다 놓고 앉아가지고 전환길 그랬잖아. 나 1년에 세금만 27억 내는 사람이야. 나 3년에 내가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인 줄 알아? 아. 나 그리고 방송에서 엄청나게 메인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야. 전환길이 1년에 세금 27억을 냈다고?
전환길이가 3년 동안에 완전 벌어들일 일타강사 수익이 했으니까 7, 아, 80억 버는 사람인데. 엄청났어요. 근데 아, 자기 그래요? 세금이 27억이었대요. 아, 엄청 그렇게 많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 왜 미쳐 돌아가가지고 그 짓을 했냐. 네.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판매되고 나니까 자기가 사실은 8일날 그런 걸 올리면서 네. 이제 정치 안 할 것처럼 그렇게 썼어. 네. 그리고 또 만나가지고 또 이상한 그리고 소리 전환길 TV 만들었으니까 네. 이제 슈퍼챗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내가 한번 잘해보자 이랬어요. 아, 전환길 TV를 또 만들었어.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그거 보수들이 그 동안에 아. 너무 무식하고 너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만 앞에서 막 떠들어댔던 거예요. 예. 근데 전환길은 역사 강사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고 예. 엄청나게 공무원 시험에서 또 인지도도 높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찌질한 사람이 아닌 거야. 생계형 유튜버가 아닌 거였던 거예요. 아, 그러면 송창경이나 고성국은 기분 나빠하겠네. 당연히 기분 나빠야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전부터 패널했던 사람들인데 예. 이제 그 사람들이 맨날 코인팔이 하는 게 너무너무 사실은 눈에 보이잖아. 근데 예. 전환길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극우 보스가 보기에. 어. 그런데다가 이 사람 되게 논리적이야. 게다가 학원 강사 출신으로 까라가 좋아갖고 말을 너무 잘해. 그 딱히 뭐. 아니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 보기에 예, 오케이. 그 수준에 딱 맞는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예. 학원 강사 출신이라서 딱 그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되게 잘해준단 말이죠. 그거를 이번에 그 대통령 관련된 상황에서 말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지도가 팍 올라갔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사실 나도 정확하게 내용은 저번에 들었는데 말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그거보다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쪽 길로 접어든 거야. 근데 판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족들하고 이제 막 논의한 그때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더 이상 그만두자. 한 번에 일탈로 족하다 이랬다가 아. 9일날 갑자기 대통령이 부르네. 갑자기 윤석열이 부르네. 근데 윤석열이 또 특유의 친화력이 있어요. 윤석열은 사람들을 막 그런 성향의 사람 불러가지고 야 형님 좀 도와줘라. 형님은 믿을 거 너밖에 없더라. 당신 정말 훌륭하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으냐. 사람의 충심이 중요하다. 로열티가 중요한데 저런 개 같은 XX들하고 놀면 안 된다. 걔 같은 XX가 누구야? 원래 한동훈인가? XX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 말하는 건데 아, 그래요?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전환길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나가고 네. 전환길이가 정강훈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길이 또 갑자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는 국가와 국민밖에 없구나 이렇게. 어제 그러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분의 마음속에는. 네. 윤석열이 네. 타고난 선동가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작성을 선동가예요? 잘해요. 네. 방향을 이상하게 잡아서 이제 망한 것이지. 어. 말을 지금 전환길한테 했다는 말을 보세요. 나야 죽어도 상관없지만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아.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고생한 국민들은 청년 어떡하냐. 세대들이 걱정이야. 남을 되게 걱정한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마음에 뭐 한 하나도 컷만큼도 진실도 없어요. 네, 진실도. 한 컷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네. 그런 입에 발린 말을 하면은 근데 전환길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제가 좀 뭐 그런 말을 하면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폼사 아닙니까 지금 전환길은 입장이 폼사예요. 폼나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코인팔이도 있겠지만 이미 그쪽 업계에서는 폼이 났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지금 폼이 났어. 무대에 올라가지고 네. 막 무슨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폼사인데 네.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폼 나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게 폼 나는 일이다. 또 뽕을 맞는 거예요 또. 저분이 뽕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디 저 극우 집회 이렇게 쓱 가면서 쓱 들어봤는데 어떤 여성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무슨 가수 본 듯이 야 전환길 봤어? 전환길 봤어? 구구 집회 이번 구구 막 집회 이렇게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더라고. 와, 엄청나게 그래서 인기가 좋다니까. 그래 무슨 뭐 스타 옛날에 조용필 봤어? 뭐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죽하면 네. 구구 집회에서 연설 몇 번 한 걸로 여론조사를 돌립니까? 대선에 출마하는 거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러니까 출마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김이나 평론가 말한 대로 네. 사람이 어떤 시점에 여기가 지금이 오늘 죽어도 좋을 것 같은 전성기라고 느끼는 때가 그렇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 씨가 말하자면 그 타임이지.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리고 저 마라톤 사람이- 하다가 하이 들어간 네. 거야 하이. 그게 거의 약이거든 약. 맞아, 맞아.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극우 집회에서 하는 폼이나 태도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에 나오면 사람들이 이 구독자분들이 네. 시청자분들이 다 쓰는 말이 있어요. 힘들어하지. 넌 표정이 왜 그러냐? 그거 넌 본인 도대체 맞는 표정이 말이잖아. 왜 그러냐 이런 걸 네. 우선 써요. 네. 너는 왜 기분이 나쁘다 이런 걸 네. 많이 씁니다. 그럼 제가 항상 전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근데 전환기는 무대에 딱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뭐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 아, 그래? 상당히 맞아, 맞아. 낙관에 차 있는 소년의 얼굴이 있어요. 저 아, 사람의 그래요? 얼굴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떤 스타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저 극우 집단은. 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앞으로 극우 집회의 원동력을 이어가야 자기의 구상이 실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뽕을 맞춰준 거죠. 지금. 윤석열이 지금 무슨 구상이 있을까요? 뭐든지 아니 형사재판을 남기고 아니 그다 있고. 이길 거라고 생각해 지금. 미쳤고. 뭐든지 이 사람은 네. 윤석열의 세계관 우리가 헌법재판 탄핵 심판 때 받지 않습니까? 네. 다 여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론이 일단 받쳐주면은 여론이 받쳐져가지고 당연히 안 받쳐주죠. 꿈 같은 생각인데 여론이 받쳐져서 사람들도 시끄럽게 뭔가 이제 거리에 나와 있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자기가 점찍은 자기를 옹호해주는 그러한 대권 주자가 성과를 내고 심지어 대선 후보도 되면은 그러면 그게 형사재판이든 어디든 자기한테 유리하게 된다. 이런 세계관을 제가 생각할 때는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한 것이고 제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그런 연장선을 생각하면 검사 시절에도 그렇게 수사를 한 것이다. 그러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뭐 검사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일단 내가 맞아야 내가 맞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 수사를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얘가 범죄를 저지른 게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근데 막 주변에서 아닌 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론이 근데 그 특수보험사들 그렇죠. 여론이 근데 저 A는 권력자고 뭔가 잘못을 했겠지. 그러니까 저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 이렇게 여론이 받쳐주면 계속 털다 보면 원래 했던 관역은 여기인데 여기를 맞추더라도 검찰은 뭘 갖고 있습니까? 기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소해서 재판 가서 무죄 나더라도 그렇죠. 어쨌든 그 시간에 치고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죽고. 예,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 특수부 검사가 흔들어갖고 먼지 다 털어갖고 별건해서 지금 애초에 이 계엄 관련해서 이유가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렇지.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네. 자꾸 바뀌어요. 흔들려. 경고성이었다. 경고성이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확인해야 됐다. 네. 야당의 국정 입법 그 농단 때문이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상관없어요. 윤석열의 세계에서는 어차피 나는 그걸 했고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대로 나를 받쳐주는 여론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나를 받쳐주는 여론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결국엔 내가 이길 거야. 이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실제 내심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스스로 주문을 걸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관저에서 오늘 뭐 5시에 나간다고 하지만 안 나가고 보여주는 행동 패턴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 부르고 뭐 만찬을 했다고 하고 밥을 먹고 그걸 왜 노출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근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이가 130시간 이상 불법 점유했잖아요. 경호처 세금으로 먹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파면 이미 됐는데 경호처 특활비가 82억 자연인 상환됐대요. 상태인데. 아, 그 기간 동안 82억. 82요? 게다가 이제 파티를 맨날 했다 그랬잖아요. 합치게 되면 100억이. 야, 영화 찍나? 무슨 방탕한 부부들이 야 마지막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막 방탕한 최후에 오늘 아니 방탕한 부부들 아니야 지금. 아니 근데 또 어제 만나고 온 이철우 지사는 네. 몸이 안 좋으셔서 피폐해져 있고 술도 약주를 안 안 하고 먹더라. 있어서 약주는 제가 안 걱정이다. 그래서 댓글들 보니까 그 자리에서는 안 했겠지. 댓글들이 이런 게 네. 있대요. 그치 윤석열이 술 안 먹으면 큰일 난 거지. 아니, 제가 이철우 지사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맥주는 술입니까 아닙니까? 난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태도가 저는 인간으로서 환멸을 느끼는데 아니 태도가 기왕 파면이 됐으니까 남은 특활비는 다 쓰고 가자 뭐 이런 태도냐? 그러니까. 아니 자기도 요리가 취미라면서요. 네. 지금 뭐 별달리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매일매일 뭐 여기서 요리를 다 하자 뭐 이런 계란말이 마인드로 만들어서 먹어. 그렇죠. 그런 마인드로 가면 되잖아요. 뭔 요리사를 다 JTBC 보도에 의하면 요리사를 계속 불러서 조리사. 이뭐 예, 아니 큰 모자 그 정도면은 요리사인 것 같은데. 뭐 다 조리사래요. 불러가지고 다 모자가 불러가지고 달라. 이 뭐 그게 전한길 씨든 무슨 이철우 지사든 나경원 의원이든 이런 뭐 내빈들이 오실 때마다 대접을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인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이 분노를 해가지고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한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런 여러 과정 끝에 파면이 됐으면은 나가기 전까지라도 뭐 안 나가고 있는 것도 황당하지만은 나가기 전까지 조용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람이라면은 그게 그렇지. 당연한 상식적인 이 처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요리사들이 무슨 뭐 히트맨인데 변장을 한 게 아니라면은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 특활비를 그냥 다 쓰고 내가 다 그냥 원 없이 쓰고 나가야겠다. 어떻게 그런 사고 방식이 가능합니까? 이완규는 아까 뭐 막을 수 있다며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처분 들어가 있잖아요. 가처분 이게 네. 지금 5명만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네. 주심은 일단은 40여 40여 개 재판관이고, 하면서 네. 하다가 이제 넘기면 9명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네. 아,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씨가 네. 그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 안 하면서 망가뜨려 놓은 이후에 네. 지금 대행들이 다 이걸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다 이상하게 돼서 나라가 엉망진창이라는 거는 그렇죠. 이미 그동안에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문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기각을 했든 인용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를 돌려보내는 와중에 너 어쨌든 이거 헌법 위반이니까 제대로 해라고 했고 네 권한에 대해서는 할 거 안 할 거 구분해서 해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그거를 그냥 띡하니 지금 월권을 해서 월권해가지고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돼도 모르겠지만 6월 3일 이후에 나올 그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잖아요. 이 사람의 임기니까 6년이니까. 그럼 그 전에 대통령은 나가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영영 자기네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느 헌법재판관들도 혹은 어느 헌법학자들도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게다가 입법처랑 법제처랑 전부 다 유권 해석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당연히 인정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특히 이번 게 가처분이잖아요. 예. 가처분은 받아들여질 거다. 소명이 아주 약해도 아. 가처분에서의 소명 방법은 본안에보다 좀 약해요. 어. 약해도 이걸 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면 큰 손해를 우리가 나중에 만회할 수 없다면 일단은 이거를 안 받아들여줘요. 일단 홀드. 안 돼. 지명은 안 돼. 뭐 그렇게 해서 5대 4든 뭐 6대 2든 어떻게 해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가처분 인용을 받아야죠 이제. 예.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까지 계속 본안 소송을 끌 수 있습니까? 네, 그때까지 이제 끌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되면 그때 사퇴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네, 바뀌면 정권 교체가 되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네. 홀드하고 있다가 지금 이왕 잠깐만 하나만 더 말할게요. 네.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완규 씨를 탄핵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이완규를 뭘 법제처장을? 네, 법제처장으로서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이완규 씨가 지금 자기가 거기에 올라갈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하고 내란 세력으로서 지금 12월 4일 안가에 모여가지고 뭐 했잖아요. 핸드폰도 바꾸고 증거인멸도 하고. 아니 근데 박성준은 또 그냥 나왔잖아.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일단 박성준도 그게 안 가였는데. 일단은 탄핵만 시켜놓으면 된다니까. 탄핵 결정이 나든 안 탄핵해서 나든. 직무정지를 시켜라. 네, 일단 탄핵에서 결정이 나고 안 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일단 그 자리에 머물러 놔두는 거야. 그래놓고 나중에 판단을 해서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거지만 그동안에는 그 사람을 못 올려요. 직무 정지된 네. 상황에서는 헌법재판관을 못 올린다. 당연하죠. 그 사람이 지금 그 직을 놔두고 있는데 그 직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스스로가 여기에서 벗어나겠다, 내지 사퇴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또 조금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지금 이제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페이스에 말려드는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그거 그러네. 나는 전혀 걱정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이완규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완규 임명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그럼요. 그러니까 이완규를 임명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박절하게 대하지 못하잖아요. 권성동은 용단이라고 너무 얘기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박절이 근데 아니라. 이게 뭐 표면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선 끝날 때까지 이 내란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제일 피하고 싶은 안 좋은 거지. 피하고 싶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하잖아. 이 이완규를 그러면 윤석열은 왜 임명했을까? 나를 손절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어차피 이 상황에서 너희는 벗어날 수 없어. 윤석열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벗어날 수 없고 나를 지켜라. 그러면 결국엔 이게 경선을 가는데 지금 경선을 보면 고의적으로 약간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동훈에게 불리하게 작동을 할 것이 그러면 규정이 그러면 결국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과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 최종 1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이완규 임명의 효과, 윤석열이 이거를 임명했던 효과가 드러나는 거죠. 아니 이완규는 나는 걱정 안 해요. 이완규는 뭐든 간에 이 탄핵의 효과는 뭐냐면 일단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고 그 직에서 함부로 자기가 사표를 못 던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규 같은 사람 얼마든지 하라 그래. 그러면 이완규가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시켜버리게 되면 직무 정지돼서 아무것도 못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형사적으로도 이미 수사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네, 그리고 경찰도 소환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봐요. 다만 이렇게 하는 상황을 이완규가 왜 버티고 앉아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완규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사람과 기존의 관계성 때문에
뭔가 내가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의리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 그럼 의리보다 더 끈끈한 이 사람을 올가맬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과연 그거를 그 사람이 정말로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야 몸에 달아가지고 하고 싶겠냐. 이제 그 결단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시점에? 내가 봤을 때 이완규는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이완규를 이용해 먹은 것은 결국은 한덕수 대권주자를 차출하려고 하는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한덕수 띄우려고 아주 시간이 짧지만 촘촘하게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그럼 한덕수 쪽에서 원하는 것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원하는 것은 한덕수가 탄핵되는 거를 원하는 겁니까?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자기네가 의도하는 빨리 거죠. 사퇴하고 다시 대선 후보로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탄핵하면 안 되겠네. 아니 탄핵을 할 건데 네. 시기를 조절하는 거지. 그렇지. 일부러 어. 그 대선 후보로 경선 후보를 이렇게 등록하는 기간이 있잖아. 그렇지. 그 기간만 지나고 나서 하면 되거든. 이번 달이야, 이번 달.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기분 나쁘든 기분이 좋든 그것만 참아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국민이 생각하는 프레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 프레임으로 가면 구도상 못 이기니까 이 프레임을 조금이라도 말하자면 뒤틀다. 예를 들면 탄핵 폭주 이렇게 가고 이 탄핵 폭주의 그렇게 피해자, 가고 싶은 거야. 네, 그 프레임을 걸어보려고 지금 한덕수를 계속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국민의힘도 맞습니다. 그 의도를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한 어저께부터 지도부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들을 뭐 예를 들면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경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얘기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는 게 사실 이제 이게 그 프레임 싸움인 거죠. 이 사람들 맨날 파티나 하고 김건희 씨는 기갑차도 안에서 한번 기갑차 몰아보고 싶다고 해서 옆에서 관저에서 또 드라이브를 또 기갑차로 했다고 하고 별 짓을 다 했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예. 화가 나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네. 이게 뭐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얼탱이가 없어, 정치적으로 진짜 법리적으로 얼탱이가 없어. 충분히 대응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예. 하루하루 나오는 뉴스들이 이렇게 왜 다 화가 나야 되는가? 이 울화가 해결되지 않는 게 지금 사실 사회적인 어떤 무드에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도 웃기던데 그 사람도 그 항소심에서 보수 요금 2,400원 이것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었던 사람이더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좀 이런 판단들에서 그다음에 네. 이제 또 뭐 우병우 관련된 판결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을 또 내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뭐 그 상대적으로 이한규 때문에 그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이분이 문제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처음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 이완규는 너무 너무한 거야? 그럼 한덕수가 이완규는 철회하고 내가 다른 사람 할게. 그럼 이거 받아줄 거냐? 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관점 기준에서 놓고 보면 권한 자체가 없는 거잖아 한덕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전선을 교란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예.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그 또 한 명의 함성은 괜찮은 것이냐 이 부분에서도 좀 회의감이 있죠. 이게 그냥 넘겨 보기에는 좀 그 심상치 않은 사건이 함상훈 판사가 2,400원 횡령 이게 항소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다음에 대법을 보니까 대법에 누가 어떤 변호사 써놨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버스 회사 손을 들어준 그러니까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한 대법원 판결문에 버스 회사 대리인이 전 대법관이었던 신영철이래. 신영철이래. 네, 신영철 대법관은 그 전에 이제 좀 알거든요. 이 사람의 행태를. 저랑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그랬던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대법에서 판결문을 작성한 대법관 중에서 김신, 김용덕, 김소영 4명 중에 3명이 신현철과 대법관이었을 때 최소 3년간 같이 근무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함상훈 왜 이게 저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냐면 2,4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이 사람 한 10년 동안 뭐 거의 엄청나게 고생을 했더만요. 이걸 해고 당한 다음에. 그런데 버스 회사라는 큰 또 돈이 짭짤한 현금이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또 큰 로펌 또 옛날 대법관 출신 또 정관 애우 이런 냄새들이 이렇게 자르르 난단 말이야.
어?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저는 그 2,400원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버스 회사가 왜 그걸 대법까지 갔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네. 뭐 그거는 다른 그 개별 사건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함성원 임명 관련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떤 기관의 고유성, 기관의 특성, 그 기관의 역할을 희롱하는 인사들을 자꾸 임명을 해요. 그러면 그렇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기관 자체가 무용해져요. 예를 들면 방통위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방심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그래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왜 하필 저 사람을 저기다 넣는 거야? 뭐 거기 어딥니까? 천안에 있는 그 독립기념관도 마찬가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을 그 좋아. 자리에, 그 자리에 굳이 그 자리에 왜 넣는가? 근데 이 헌법재판소 이 두 명도 마찬가지인데 뭐 자격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그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리고 사회적 정의에 맞는 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바로 이 두 사람을 여기다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들이 저 기관을 희롱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이진숙 씨도 마찬가지고 이준수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정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삐뚤어진 사람들의 모임 같은 그런 생각 자체가 삐뚤어졌고 인성도 되게 별로야. 그들이 보기엔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아니 저는 뭐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착하고 뭐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맞아, 저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저는 이제 좀 삐뚤어지긴 했는데 예. 제가 좀 막 나갑니다. 예. 제가 좀 막 나가고 이제 과격한 사람이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어. 제가 뭐 예, 그러면은 대항할 사람이 윤석열하고- 김민아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윤석열하고 1대1로 붙어도 제가 이길 수 있다. 네. 네, 삐뚤어진 근데 사람들은 삐뚤어진 사람들끼리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근데 올바르게 이제-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어 이번 정권이 근데 굉장히 이제- 힘들더라고. 예전에 그래서 트위터 시절에 좀 아유, 삐뚤어지지 너무 않으셨어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네. 트위터 아이, 시절에 아니, 이 사람들 많이 그거는 그 삐뚤어졌다 사람들이 알려져 있어. 삐뚤어졌기 그 때문에 얘기 꺼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항상 누구나 그쪽이 과거가 있는 거예요. 9복씩을 하는데 네, 인파이터로 한번 싸웠다. 내가 뭐 인파이터로 뭐 아니 그쪽에서 물고 뜯는데 이거 다 개소리고 우리 자기도 이상한 적 있었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네. 어쩔 수 없는 거 저는 아니야? 그래서 은혜 청량고 과격한 사람으로 오해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남들도 좀 한다니까. 가격하기도 해. 15년 아니, 근데- 15년 전쯤에. 아니야 가끔 가격에 건들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건들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우리 다 그래, 우리 다 윤석열 그래. 건들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다 그래. 이런 얘기하면 우리 김한 기자님 뭐 예. 고교 시절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지. 예. 원래 네. 고등학교 때 삐뚤어졌었어. 삐뚤어졌어. 아유 뭐 엄청난 무용담들이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진짜? 삐뚤어졌었어.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옛날 얘기 서로 간에 하면은 이제 옛날 간에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말라. 가면 이제 김민하 평론가 중학교 때 CD 팔던 얘기로 가야 돼. 제가 CD 판 적이 없습니다. CD를 판 적이 나는 없는데 자꾸 가짜 나는 뉴스를.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얌전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권한대행부터가 삐뚤어진 거예요. 네. 권한대행 직책을 완전히 권한대행이 아닌 방식으로 지금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는데 지금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다. 이것부터 그렇고 그래서 너는 왜 그걸 지명하느냐? 우리 탄핵을 해버릴까라고 얘기했더니 탄핵하면 나 대선 나갈 수도 있어. 이러면서 그게 뭐 대단한 방패막이나 되느냐. 그렇지. 그렇게 막 이 방어벽을 쌓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트럼프랑 전화한 것도 슬슬 흘리고 그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기밀누설이다. 일부러 네. 흘린 거지. 일부러. 그렇죠. 정상간 통화 내용을 그렇게 그 정상간 통화 내용은 기밀인데 그걸 그렇게 언론에 흘리는 것은 기밀누설이다. 현행범이다. 그것도 딱 꼭 집어서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어쨌든 슬슬 흘리면서 나 탄핵하면 내가 뭐 이거 아주 대선 구도 흐트러 놓을 것이야. 오늘 갤럽 여론조사 했는데 2% 나왔습니다. 2%. 들어갔어 한덕수? 네, 2%나 2%. 들어갔어요? 네. 근데 아무튼 간에 2%짜리가 지금 아무튼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걸 싸우면서 방패막을 딱 들고 그 와중에 뭘 하느냐. 헌법재판관만 임명하는 거는 아닐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또 뭔가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 막 지명한 다음에 인사청문회 하느니 마느니 하는 동안에 또 뭐 이걸 시간을 주고 그런데 뭐 임명 강행한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근데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은 우리가 지난번에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겪었기 때문에 민감한 자리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 내란의 어쨌든 내란범과 내란 수괴와 정부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최장 기간 함께한
그러한 사람이 권한 대행을 하는데 이 두 계좌를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이건 이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군 장성 인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소문이 파다한 거잖아요. 김종대 의원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예, 뭐라고? 또 언론 원래가 4월이 정기 인사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정기 인사니까 그냥 한다는 거야. 그렇지. 아. 언론 보도를 보면은 술렁술렁 한다는 거예요. 군 네. 장성들이 이거 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사실 또 수사받고 날아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야 북한에 김정은이 호시탐탐 미사일도 쏘고 이러는데 군이 언제까지 이렇게 빈 구멍들 남겨놓고 이렇게 있을 것이냐 인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군 장성들이 이러고 있는데 예. 한덕수가 어느 날 또 구국의 결단을 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럴 수 있지. 제가 비록 권한 대행이지만은 이 언제까지 안보 공백을 이렇게 이 방치해야 됩니까? 라면서 또 군 장성 인사하고 그런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란 수계와 공범 관계일 수도 있었던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것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다가 군 장성 인사 중에 내란 세력이 숨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예, 전화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제가 그리고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저는 그 생각 한덕수는 왜 이런가 네.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디서 한번 얘기했는데 한덕수 씨 지금 뭔가 협박을 받고 있거나 네. 강요 상황에 있으면 112에 전화 걸어서 여기 짜장면 2그릇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경찰이 알아먹는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말한 거죠. 한덕수가 뭔가 약점이 잡혔거나 네. 아니면 저쪽에서 뭔가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뭐 장성철 소장은 난가병이라고 하던데 이제 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 모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권한 대행이 그리고 이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엊그저께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이 사라지니까 오물풍선이랑 대남비라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안보 문제를 이유로 해서 군 장성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국정에 들어오면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될 거냐 뭐 이거가 지금 이 네. 70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신 한덕수 씨 우리나라에서 지금 욕을 제일 오래 먹은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나라를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냐 근데 저는 화가 납니다. 지금 한덕수 씨 입장에서 자기가 못 올라간 거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자기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온갖 종류의 공직을 다 뭐 선출이든 뭐든 하여튼 뭐 선출이 안 된 적은 거의 없지만 끝까지 올라갔어요. 권한 대행까지. 그 누구도 하기 어려운 네. 대통령이 있어도 되기 어려운 권한 대행을 했는데 두 분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못 해본 건 오로지 대통령인 근데 거야. 그거는 뭐 고건 그 근데- 전에 황교안 모든 총리 대망론에서 항상 있는 아니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데 다 실패해 왔잖아. 네, 실패하죠. 근데 자 보세요. 그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또 틀린 게 고건 씨하고도 완전히 틀린 게 자기는 어차피 윤석열 라인으로 찍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자기가 그만두게 되면 어차피 탄핵될 가능성이 있고 어차피 내란 공조자로 형사소추 받아야 된다고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 찔끔찔끔 잘 보여가지고 그거를 내가 뭐 여기서 조금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내가 안 된다. 차라리 어차피 나는 나중에 내가 변호사 엄청나게 써가지고 나 빠져나갈 수 있다. 나 한 거 정도는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나머지 뭐 박성재나 누구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내란당하면 무관하다는 식의 결정문 막 나오잖아요. 그럼 보면 자기도 이제 아는 거죠. 게다가 그 사람이 김앤장에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김앤장이 두 번이나 있었어. 김앤장을 등에 업고 자기는 언제든지 이런 법망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법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현재 있는 이 민주당 라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내가 지금 멋있게 나 탄핵시킬 거야? 탄핵 안 시키면 내가 그냥 그대로 있을게. 근데 만약에 니네가 나 탄핵시킬 거야? 그러면 나 사퇴 그대로 사표 쓰고 나가서 내가 멋있게 할 수 있다는 걸 너네들한테 보여줄게. 지금 이 모양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차라리 뭐 아니면 돈데 이렇게 하느니 나 그러면 인기 없고 이쪽에서 나의 정신적 지주라도 되고 내가 지금 꼭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너네들이 날 그렇게 막 밀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집어넣으면 그래 한번 생각해보지. 그게 더 자기에게는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에게 뭔가 코가 껴가지고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워낙 그렇지. 이제 정권을 같이 운영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거는 별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나는 친문총리라고 불렸잖아. 내가 한 게 뭐 있니? 니네가 그동안 나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욕하더니 결국 이제 와가지고 내가 뭘 적극적으로 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말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도 니네가 날 이렇게 모욕하고 니네가 지금 나를 마치 윤석열과 공범이 것처럼해서 나를 이런 식으로 그냥 끝장을 내려고 해? 그럼 내가 오히려 반격하지. 내가 공격해서 내가 차라리 뭔가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요. 예.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봐요. 지금 뭐 그 다 난가병이고 뭐고 뭐 조선일보에 띄우기고 이런 게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럼요. 기본적으로 한동훈도 그렇고 지금 뭐 뻔히 나올 만한 사람이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 이 4명 중에서 결정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유승민, 안철수까지 껴줘야죠. 아이, 안 돼. 안 돼. 안 돼. 4강은 이 4명이야. 아니 근데 어쨌든 사강은 어차피 이 안철수는 네 명이- 대자라도 썼으니까 혹시 모르지 손가락에. 예, 요 4명인데 요 4명 중에서 나온 메시지들이 진짜 어떤 보수의 비전 플러스 그 전에 과거에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진정한 어떤 성찰과 사과, 다짐, 그리고 보수의 앞날은 이래야 돼. 뭐 이런 좀 감동을 주는 이런 사람이 없어. 아니 보수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그냥 난가병 플러스 내가 대통령 감이야. 그렇지. 내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나밖에 없어. 내 이익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권력욕만 충만한 인간들이 보수에는 다 이렇구나. 뭐 국가나 이익은 그들 집단 내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4명으로는. 그러니까 윤석열은 퇴장을 했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의 바닥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맥락을 포함해서 그렇지. 이 후보들이 나와서 대선을 치러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그 후에 떨어지겠지. 또 지방선거를 해야 되고 더 떨어질 그러니까 최소한 총선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지금이 국민의힘의 바닥이 아니다 이런 맞아. 생각이 들고 그게 민주당도 이명박 박근혜로에게 정권을 연달아 20년을 허용했을 때 이번 선거가 바닥인가 본데 그 다음 선거에서 더 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정당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여기가 바닥이 아니다라는 생각 아직까지도 서서히 잠기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 경선이 짜여지고 있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사실 부자야. 부자 3대야. 그래서 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해.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윤석열의 식민지를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는 거고 예. 앞으로 보수는 상당 기간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제 뭐 보수 언론들도 사실은 한덕수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이 출마해가지고 뭐를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게 이제 바람직하다거나 그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분위기하고는 이게 좀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선일보는 어제 오늘 한덕수 기사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짐이 벌써 이상하죠, 사실은. 그렇지. 오늘 제목이 국힘서 힘받는 한덕수 차출론 아. 등판까진 장애물 많아. 제목 이거예요. 한동훈이 이미 이제 사라졌네. 관심 영역에서. 그죠? 물론 이제 한덕수 예. 국힘서 힘받는 그러니까. 한덕수 차출론 등판까진 장애물이 많다. 예. 장애물이 많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덕수가 주변에 나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대선에 그러니까 검증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본인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는 자격이 없대잖아요. 자격이 없겠죠, 당연히.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잘 아는 원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조기 대선이 나라의 흥망을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출마 생각이 없겠지만은 지금 정치 상황이 그를 고민케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렇지. 펌프질이 많지. 네. 그런데 또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자,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이 민주당에서 한덕수 재탄핵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는데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거리된 상황에서 정치 참여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지 던지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탄핵을 하면은 탄핵 소추안 발의 후에 사퇴 시나리오는 살아 있다라는 관측을 또 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그러면 이제 그 탄핵 소추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죠. 요게 하나의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하더라도 아까도 좀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의 경선 스케줄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느냐 요게 이제 후보 등록이 15일까지지 않습니까? 요게 촉박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 상황에서 탄핵 소추가 된다고 해도 던지고 나온다고 해도 요 시일이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있어요. 5월 4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5월 4일 이후에는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되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4월 달에는 최소한 무슨 한가름이 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덕수의 이 광파는 예? 내가 대선 나갈 수도 있어라고 하는 이 광파는 행보는 4월 한정인 것이다 사실은. 그러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한정파 세일이네. 아니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 가지고 해서 한덕수가 본인에게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인지도 올라가지고 가만히 훨씬 있어도 몸값을 막 띄워주는 것 엄청나게 같은데. 자기가 이제 대성급 주자로서 뭔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솔직히 여러분들 나이 많다 그러지만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2살밖에 차이 안 나요. 아, 김문수 51년생이거든. 한덕수 49년생이에요. 이분이- 그래요? 이분이 3공화국 때 공부한 네. 시작해서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 게다가 박지원 의원보다 더 나이 적다니까. 아 그래요? 네. 박지원 의원 훨씬 더 그래서- 건강해 보이는데? 그래서 요 한덕수 카드도 제가 볼 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한정 세일이다. 애초에 2%에서 의미도 없지만 별 의미도 없지만 이것도 변수가 크지 않다라고 보면은 네. 국민의힘이 그러면 나머지 쓸 카드는 이 4명 갖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이제 이 빅4 갖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 그러면은 윤석열하고 나는 선을 그었습니다라고 주장이나 해볼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정도인데 한동훈 어제 출마 기자회견 하는 거 보세요. 망했어.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신승훈 4집. 신승훈 4집이랑 비슷해. 게다가 왕뚜껑 받았다니까. 그게 서태지 앨범 중에서도 그런 자켓이 있어요. 그런 자켓이 네. 있어. 신승훈 4집이랑 상당히 비슷해. 아니 팔도라면 90년대 초반 감성이야. 왕뚜껑을 네. 받았어. 왕뚜껑을. 그게 73년생들 이상 뭐 73 뭐 언더 뭐 위에 언더 73. 언더 73 그게 자신의 뭐 모토 아니었어요? 맞았지만 근데 아무것도 안 약간 됐는데 좀 끝났어. 그것보다 좀 더 나갔어. 보니까 제 세대랑 비슷하더만 감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아니 보니까 80학번이랑 좀 비슷해. 본인은 굉장히 젊은 척하고 있는데 그 감성은 그래. 그 한 사람은 잘라야 돼. 그래. 예. 그 또 기획하잖아. 신승훈 4집으로 만든 사람은 잘라야 돼. 그거 잘라야 아십니까? 돼. 예. 정치부에 출입하는 정당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 거기 앉아서 타이핑 치는 젊은 예. 기자들이 서태지와 시대 교체가 같은 키워드인지 이해를 못해요. 아. 서태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 몰라.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신승훈을 내본 거야. 네. 아니 근데 왜 왕뚜껑을 받냐고요. 팔도 왕뚜껑을. 난 그게 더 모욕적이야. 아니 그거야 뭐 코믹하게 저는 지금 이게 지금 그 코믹하게? 보수 지지자들이 심지어 AI로 네.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다 만들었어요 지금. 예, 지금 돌리고 있는 게 그래요? 윤석열하고 같이 손잡고 있다가 아 그거 봤어. 예, 윤석열이 그 모욕을 주는 아니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좀 그 치명적인 치명적인 사람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체적 표현은 안 드리고 네, 구체적 모욕을 표현은- 주는 동영상을 네, 봤어.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봤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 한동훈 애처롭고 사랑해 나 한동훈.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런 그치. 말씀까지 드리는 동병상련. 거는 동면상련이야.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마도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보수 쪽에서 하는 거다 지금 보수 쪽에서 그렇지. 이 배신자여가지고 네. 이거를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고 양쪽에서 지금 그래서 협공 분위기인데 보수 쪽에서는 배신자에서 이제 줄 수 있는 모든 모욕을 주겠다라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중도 내지는 뭐 진보 이쪽에서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냐 뭐 다르냐에 더해가지고 저 사람이 자꾸 본인은 새롭다고 하는데 전혀 새롭지 않다. 이 영포티 같은 거예요. 제 영포티인데 오늘 패션도 영포티인데 그러네. 예, 영포티인데 네. 영포티 같은 거에 네. 분명히 아까 서태지 말씀하셨지만 저 초등학생 때 좋아하던 가수입니다. 서태지는 데뷔 그리고 33년 됐어요. 아 33년 됐어. 그렇지. 서태지 같은 문화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중학교 때 나왔나? 몰라 고등학교 때 MZ들이 나왔나? 서태지를. 서태지 모르지. 그렇죠. 그리고 정치를 교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그게 구시대적 정치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정치를 바꾼다 이런 논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전쟁을 또 선포를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숲에 숨어 있지 그래. 마라 이러면서. 그게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윤석열, 이재명 전쟁이 한동훈, 이재명 전쟁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집니까? 얘기도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새로운 정치를 내가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서태지를 모욕하는 거지. 나 서태지 진짜 좋아하는데 자기가 그 시절에 서태지가 지금 들고 나온 가치를 정확히 이해를 했다면 이번에 자기 나오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럼 서태지를 욕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처음에 서태지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시대 전복의 가치가 좀 있었지. 예.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가출 청소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어. 효과가 좀 있었거든 서태지가. 맞아요. 아니 아. 그런 데다가 제가 황당한 거는 자기는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결국에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사밖에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윤석열하고 지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부인 집안에 휘둘리는 것도 똑같고요. 실제 윤석열하고 같이 공범으로서 한 여러 가지 행위도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럼 윤석열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절연을 시켜주고 우리들이 윤석열을 연상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그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보다 못한 것만 더 보여. 윤석열도 별로 그지 같은데 윤석열보다 더 못한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실패한 거지. 기회가 그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한동훈
한동훈 후보는 뭐 김종인 위원장식으로 말하면 별의 순간이 지나갔죠. 이미 끝난 사람이지. 계엄 이후에 한한 체제를 택했을 때 이미 별의 순간이 지나간 거고 그때 만약에 12월 3일의 스탠스를 가지고 그 이후에 자기의 어떤 정책 포지셔닝이나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면 뭐 그러면 모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빅4에 못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룰에 따라서. 아까 거기에 네. 우리 한번 그럼 맞춰봐. 안철수가 들어갈 수도 있나? 우리 맞춰봐. 나는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 요렇게 나는 생각했었는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4명을 그렇게 오, 뽑는데 보통. 거기서 이제 하나가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설이 있어. 한동훈이 야 한동훈 많이 떨어졌네 주가.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 경선 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선 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짠물 경선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 경선 50대 50이잖아. 네, 국민 경선 50이라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화 오면 안 받잖아요. 그렇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뽑아달라 안 그러면 받지. 끊어버리잖아요. 민주당도 안 받잖아. 네, 이 전화를 누가 받는 거냐? 국민의힘 지지자만 받아요. 그러면 어차피 결국엔- 전화를 안 받아 네, 우리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전화를 안 받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경선룰 상으로 보면 이게 한동훈의 이제 입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바깥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할 수 있다. 왜냐면 국민 지지율이 나오려면 한동훈이 떠야 돼요 자체가. 근데 뜰 수 지금 있는 게 한동훈이 없어. 안 뜨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본색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꼭 이거를 좀 보십사하는 거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들이 주장했었던 거 있잖아요. 저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쪽에서 주장했던 것 중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문화든 언론이든 뭐 담론이든 권력이 다 넘어갔다 저쪽한테. 그거 바로 본 거야. 그거 바로 본 거예요. 그게 문화, 언론, 권력 그쪽의 권력 담론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좌파가 다 잡고 있어요. 왜냐? 3050들의 이 에토스를 이 사람들 몰라. 그 주류 에토스를. 이 사람은 굉장히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고 과거에 조선일보가 잡았던 60대, 65세 이상의 그런 어떤 감정선은 이미 변방이 돼버렸어. 근데 본인들이 아직도 주류라고 생각을 해. 그게 이제 큰 착각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재용이 모든 걸 말해줬다. 국민의힘이 잡고 있었던 가장 큰 끈 중에 하나는 그 언론 조작하는 거하고 기업이랑 손잡는 거였는데, 대기업이랑 손잡는 거였는데, 언론은 유튜브를 할지 인터넷이 만개를 하면서 본인들 마음대로 안 되고, 두 번째 기업, 대기업의 상징인, 재벌의 상징인 이재용이 이 악수를 하는 바람에, 이재명과 악수를 하는 바람에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한덕수가 사실 해보려고 했던 게 미국이거든요. 한덕수 그 자체는 아무것도 없고 국민의힘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제가 보기에는 껍데기 집단이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손잡은 야 미국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요거 때문에 그 중앙일보랑 난리를 친 것 같은데 미국이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그럴 거면 비상계엄하기 전에 미국한테 말을 해줬다. 그렇지. 미국이 그 전화했는데 외교부 장관 전화 안 받고 않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편안히 계셔도 그리고 너무 이렇게 조급하지 않으셔도 정권 개편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중앙일보도 뭐 한참 그렇게 보도를 하더니 오늘 약간 발을 뺍니다. 그렇죠. 약간 발을 빼요. 그러니까 오늘 사설 제목이 한덕수 대행 관리자냐 선수냐 빨리 입장 정해야 이렇게 돼 있어서 아 뭐 선수를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보도 스탠스가 그랬으니까. 사설의 뒤에 가면은 대선에 나갈지 말지는 한덕수가 선택할 문제지만 지금 선거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무리를 많이 했잖냐. 이완규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됐고 지금은 중립적 대선 관리와 대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미국발 관세 전쟁의 태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과제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한덕수가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가위기 극복이나 전국 안정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 나옵니다. 한덕수 2%. 근데 봐봐. 아니 근데 네. 그게 무시할 게 아니라요. 네. 한덕수 지금은 안 뛰었는데도 2% 3% 나왔거든요. 네.
한동훈 5% 나와요. 한동 5%? 네, 한동훈하고 홍준표하고 그 누구야 오세훈하고 다 똑같아요. 김문수도 10%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별 차이 없어요. 내 말은 만약에 한덕수가 맘먹고 누군가 띄워주면서 이걸 다시 한번 그때까지 붕업만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5% 넘게 나오고요. 이걸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고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나온 그 퍼센테이지를 딴 후보한테 몰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는 그 안에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본색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이고요. 휴대폰 구입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입니다.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기고요.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했어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타사보다 사은품 혜택이 적을 때는 차액 150%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확실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도 선택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또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고요.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시기 바랍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면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요. 직접 씨를 뿌린 씨종 산양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5,000건이고요.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4월 순백산삼 1+1 그리고 추가 서비스로 순백산삼 10병을 더 드립니다. 예. 검색창에 산삼 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 1666-1080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 시간대는 6월 3일까지 대선까지는 2025 대선 전략 2025 대선 전략이라는 프로그램이 찾아옵니다. 정계환 대표 그리고 이지은 변호사가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대선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들이 차원 다른 질문과 답변으로 스픽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예,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논쟁 최경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최경영의 정치본색이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한 한겨레 21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거든요. 저 있습니다. 이거 뭐 고맙습니다. 이야. 옆에서 같이 이걸 좀 뒤집어줘야지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안에가 텅 비었으니까. 통 비었으니까. 바깥에 이렇게 보이는 게 낫죠. 자 우리가 옆에 다 모여서 변호사님 이렇게. 아니 오세요. 같이 오면 방송국 카메라 돌아가고 있으니까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까이 와. 얼굴을 이렇게 확 해야 되는 거야.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소감을 한 말씀 하셔야지. 뭐 스피스에서 이제 다시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다시 만납시다. 힘들 때 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같이 이제 또 대선 끝나고 모시고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